이 여러 가지 정적분은 이제 문제 푸는 조금 스킬이 있어야 돼요. 이제 문제 푸는 스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배웠던 지금까지 기본 개념으로 풀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여기서 F2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 fx가 이런 꼴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사실 뭐 유형집 보면은 다 유형이 정리돼 있어요. 어떻게 유형이 정리돼 있냐면 우리가 함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함수 fx를 구하기인데 거기 안에 어떤 식이 포함되어 있을 때냐면 이 정적분 값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포함한 식에서 이 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럼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0부터 1까지 f't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무조건 뭐예요? 얘 계산하면 내가 지난번에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 요게 상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숫자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fx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얘를 k라고 한다면 요 fx가 뭐라고 주어져 있는 거냐면 요 2x 제곱 플러스 4k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해하죠? 요게 상수니까. 근데 요 k를 다시 써볼게요. 요 k라고 하는 건 뭐냐면 0부터 1까지 요 도함수를 적분하래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되죠? 얘 미분하면 4x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요 f't가 뭐죠? 여기에 t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4t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요 값이 지금 얼마죠? 계산하면 2t 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요 값이 2입니다. 이거 계산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 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지만 이 정적분 값은 K라고 놨을 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로. K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했었던 거는 뭐냐면 이 fx가 2x제곱 더하기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K가 2니까. 맞니?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f2라고 하는 건 뭐야? 4, 2, 8이랑 8을 더하니까 답이 1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많이 봅니다. 여기도 똑같이 있죠. 여기도 정적분 값이 포함된 식이 있죠. 이 정적분 값이 포함된 식은 어떤 상수 K로 치환해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쟤를 K로 치환한다. 뭐 A로 치환한다. 뭐 센수학 같은 거 보면은 그 유형 이렇게 해가지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해서 틀리는 애들도 은근히 많아요. 쟤를 A로만 놨으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데 갑자기 막 미분하고 뭐 요거는 미분해서 적당히 식을 집어넣으면 왠지 쟤를 구할 수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얘도요. 봐봐요. 얘도 이렇게 정적분 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에서의 함수를 구해야지 F3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두자고? K라고 두라고. 알겠어? 얘를 K라고 두라고. 그러면은 요 fx를 먼저 써봤을 때 어떻게 쓰냐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지. 맞아? 그런데 내가 뭐부터 구했어? 여기 왼쪽 문제를 보니까 쟤를 k로 놨을 때 k를 구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k를 구할 거야. k가 뭔데? 0부터 1까지 요 tft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거든. 여기다 집어넣으면 ft가 여기가 t 제곱 빼기 2t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얘를 이제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게 t 세제곱 2t 제곱 kt를 정적분 해줘야 돼요. 정적분 해볼까요? 얘 t 세제곱 적분하니까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 다음 얘는 2분의 1 kt 제곱인데 여기다 뭐 넣어요? 0이랑 1을 집어넣어서 빼줘야 되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1 K고요. 자, 0 집어넣으면 0인데 어떤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K가 얘라고 한 거죠. K가 얘라고 한 거죠. 그럼 얘를 넘기니까 2분의 1 K가 얼마로 나와요? 2분의 1 K가 4분의 1에서 3분의 2를 빼주는 거거든요. 그럼 12분의 3에서 12분의 8을 빼주는 거니?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 12분의 5니? 계산 따라오니? 그럼 K가 얼마니 얘들아? 얘기해 줄래? 계산이 많이 틀리니? K가 얼마니?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6분의 5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fx라고 하는 것은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6분의 5니까 거기에다 3을 집어넣으면 9 빼기 6 빼기 6분의 5예요. 그럼 3에서 6분의 5를 빼주라고 하는 거니까 6분의 18에서 5 빼면 6분의 13 답이 1번이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정적분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자, 여기 있는 문제는 좀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적분을 해보면 느끼는 건 뭐가 있냐면, 답이 약간 이런 분수의 형태가 많이 나와서, 만약에 이제 객관식인 경우에는 보기 중에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주관식인 경우에는, 약간 조금 떨떠름하죠. 6분의 13. 이러면은 다시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다시 하면 항상 모든 애들아,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한 번 할 때, 알겠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거든. 뭐 수투를 몇 번 봤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돌이켜보면 친구들 중에 뭐 벌써 뭐 수학 상하 했어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도 잘하나요? 네,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던 애들 중에 내가 보기에 절반, 아니 한 70%는 허수입니다. 허수. 네, 넘길게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라. 모든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자, 3번 볼게요. 자, 3번 보면 이번에는 정적분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가 포함이 돼 있죠?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선생님 이것도 정적분 값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자, 얘는 일단 하나를 물어볼게요. 자, fx, dx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얘랑 a부터 b까지 fx, dx 적혀 있는 거랑 a부터 x까지 ft, dt로 적혀 있는 세 가지 식을 한번 구별해 볼까요? 자, 얘를 부정적분한 거를 라지 fx 플러스 c라고 한다면 쟤는 x에 관한 함수예요. 맞습니까? 얘는 뭐라 그랬죠? 계산하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를 했는데 x가 포함된 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무조건 뭐예요? 상수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 질문은 요 세 번째 식은요. 자, 첫 번째 식을 봤을 때는 요게 이제 dx로 돼 있고 x에 관해서 적분하는 함수니까 얘가 x에 관한 함수로 얘기를 했는데, 자, 얘는 t에 관한 함수일까 아니면은 뭐 x에 관한 함수일까 아니면 a에 관한 함수일까? 일단 a는 아니죠. 왜냐면 상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t에 관한 함수일까? x에 관한 함수일까? 얘를 우리가 적분해봐. 그럼 뭐라고 써?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 맞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 앞에 d dx를 내가 붙였거든? 그럼 여기다 d dx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게? 해봐. 얘는 이제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라는 뜻이지. 그럼 뭐만 남아? 결국은. 얘를 미분하면 스몰 fx지. 근데 얘 미분하면 뭐야? 빵이지. 상수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 정적분,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럼 얘가 무슨 함수라고요? 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함수라고요? 변수 뭐에 관한 함수라고요? 방금? x에 관한 함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fx가 된다. 라는 뜻이 뭐냐? 이 뜻을 또 이해해야 돼. 이 뜻은 요 안에 있는 식이 뭐에 관한 변수로 돼 있죠? t에 관한 변수로만 다 돼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t에 관한 변수로 돼 있는데 적분 구간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x로 미분하면 t 자리 대신에 x를 몽땅 다 집어넣어줘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 개념을 배웠어. 그럼 이 개념이 응용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만약에 t 5제곱 마이너스 4t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t 세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내가 x로 미분해라 이렇게 적혀 있어. 안 적어도 돼. 적을 필요 없어. 이해해봐. 자, 요 주어진 식을 x로 미분해라라고 하면 너희들은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이제 t에 관해서 적분한 다음에 x 집어넣고 a 집어넣고 뺀 다음에 x로 미분해도 답이 나오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어 방금? 여기 있는 t 자리 대신에 전부 다 뭘 넣어줘라? x를 집어넣어줘라. 그럼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여기 t 자리 대신에 그냥 x만 다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알겠습니까?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제 또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는 뭘 하면 식이 간단해진다? 미분하면. 알겠어?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만족할 때 F4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양변을 뭐로 미분하라고요?
x로 미분하라고요. 알겠어?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 fx지. 얘 미분하면 뭐야? 2x 빼기 4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근데 이제 지금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저런 형태로 돼 있는 거는 x로 미분한다는 게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미분해요. 예, 일단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당분간은. 응? 나중에 좀 고난이도 문제를 만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자 이런 거 볼까? 일단 이 문제를 보고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이 주어진 변수로 미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fx는 뭐가 되죠? 3x 제곱 빼기 8x가 됩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a까지? 근데 두 번째는 요 a를 구하고 싶어요. 요 a를 구하려면 x에다 무엇을 대입해주면 요 식이 정리가 되나요? x에다 뭘 대입하면 요 값이 딱 정해지죠? 요가 아래 끝이라고 했고 위에 끝이랑 아래 끝이랑 같으면 좌변이 뭐였어요? 0이었죠.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인데 여기다 1 대입하면 1 빼기 4 더하기 a라서 a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요 값을 구하래요. 요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a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을 구해도 돼요. 근데 또 재미난 걸 보니까 굳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적분해서 계산하지 않고도 요 x가 2면 요 주어진 식을 말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 그냥 x 대신에 뭐 대입해도 돼요? 2를 대입해도 되겠죠? 그럼 2 대입하면 얼마예요? 8 빼기 4, 4, 16 더하기 2a인데 a가 3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젠장. 빨대가 끊어졌어. 종이 빨대를 없앤다 그러더니 아직도 종이 빨대가 있네요. 자, 넘겨볼게. 자, 넘겨보면, 자, 5번 보면, 자, 5번도 지금 비슷한 문제잖아요? 그럼 저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 어떻게 시작하자고 했죠? 일단 뭐 해라? 양변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좌변이? 불러줄래? 미분하면 뭐가 돼요? fx지. 우변은 3x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2a니?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x에다 뭐 넣어보자?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좌변이 일단은 0이죠.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a 세제곱, 2a 제곱 빼기 4 이렇게 돼서 얘를 이제 정리하니까 2a 세제곱 플러스 2a 제곱 빼기 4는 0이라서 2로 나누면 요게 a 세제곱 더하기 a 제곱 빼기 2가 0이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a는 1이라는 게 딱 보이네요. 눈에. 맞습니까? 1이 딱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a는 1이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3x 제곱 2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f1이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답이 얼마다?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합니까? 자, 6번도 이제 보면은 얘를 적분을 해서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식을 한번 배워볼게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a부터 x까지 요 ft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요 식은 뭐라 그랬죠? 지금까지? 요거는 t자리 대신에 x를 집어 넣어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부 다 fx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요 ft라는 함수를 또 적분해서 왼쪽은 좀 지워 놓을게요. 얘를 이제 적분해서 또다시 x로 미분을 할 거예요. 얘를 x로 미분한다. 그럼 얘는 뭐라고 쓸래요? 얘는 뭐라고 쓸 것 같아요? x부터 x 플러스 a까지 ft라는 함수를 정적분해서 또다시 x로 미분해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랑 비슷은 한데 얘는 t자리 대신에 그냥 x만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면 얘가 라지 fx 플러스 a에서 라지 fx를 빼주는 거잖아.
그럼 얘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되지? 스몰 f의 x 플러스 a에서 fx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니?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hx부터 gx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또 정적분해서 다시 미분하면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 정리하면 요 안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요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얘는 부정적분한 거를 라지 fx라고 했을 때 f에다가 gx를 집어넣은 거에서 hx를 집어넣은 걸 빼주면 돼요. 그럼 얘를 우리가 x로 미분하라는 거죠. 자, 요거 x로 미분하면 뭐가 돼요? 박가연 얘기해봐요. 엊그저께 옆에서 한참 얘기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요. 얘를 x로 미분하면 뭐가 돼요? f에 gx에 끝이야? 아니 개수도 나와야 되는데 개수가 어디 있어요? 뭐가 되죠? 제호? 여기다 뭐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자, 얘를 지금 x로 미분하고 있죠. 그럼 스몰 f의 gx죠. 그럼 미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는. 뭘 더해줘야 돼? 뭘 해줘야 돼? 더해준다는 게 아니라 뭘 더 계산해줘야 되냐는 거 물어본 거야. 아니, 내가 박하연한테 물어봤고 엊그저께 네가 옆에서 한 얘기를 내가 들었다고 했어. 그러면 뭐에 관해서 얘기하는지 약간만 생각하면 나오지 않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니 너 지금? 최대창의 개수를 너 속미분에 대해서 막 물어보지 않았어? 네 그 속미분을 하면 뭐야? gx를. G 프라임 X 그래, g'x를 곱해줘야지. 그 다음 여기 왼쪽은 왼쪽에 있는다. 얘는 f의 여기 밑에다 쓸게요. f의 hx에다가 h'x를 곱한 게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빼기가 좀 마음에 안 들게 써 있는데 여기 옆에가 넘어갈까 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앞에 개념에다 적어 두셔도 되고요. 일단 적어 둘래요? 요 세 가지를. 방학이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이제 광복절이고 개학이고 1, 2주 지나면은 학교 또 적응하다 보면 9월이고 9월 모의고사 5일에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시험은 추석 이후에 있는 거랑 추석 이전에 있는 거랑 학교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이제 또 이러다 보면 기말고사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여러분들은 고3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3이 내년 3월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호야. 그럼 너는 언제부터 고3일까? 겨울방학? 겨울방학? 조금만 더 땡겨 볼래요? 기말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아닙니다. 좀 더 땡겨 볼래요? 뭐가 있는지 이슈가 있는 걸 얘기해 봐요. 그러니까 고3이 너희가 된다라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빠져야 돼요. 수능? 그렇지. 현재 올해 보는 수능을 기점으로 너네는 고3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입시를 너희는 처음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시가 생각보다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되지 않아요. 물론 뭐 고등학교 뺑뺑이로 가고 뭐 자사고 가고 이런 애들 있지만, 그거와는 이제 비교 불가예요. 일단은. 비교 불가고, 비교 불가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25년인가요? 그러니까 25년 11월 수능이 끝난 후에 수능 후에 너희가 이제 고3이다 라고 생각해서 1년간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수하라고 하면 기분 나쁜가요? 그럼 재수하기 싫죠? 재수하기 싫잖아요? 삼수는 더하기 싫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이제 3번 보는 걸 삼수라고 하잖아요? 여기 현역이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지만 기회는 여러 번 주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니까, 이제 내년 6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요게 이제 첫 번째 수능이다. 이게 첫 번째 수능이다. 그 다음에 내년 9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그게 두 번째 수능이다. 내년 수능을 이제 세 번째 수능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삼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다 좋은 결과가 있어요. 물론 너희가 내신으로 거의 대학을 가겠지만, 끝까지 좀 잘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도중에 던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좋은 내신 받아놓고 나는 수능을 볼 자신도 없고 수능에 대한 뭐 두려움, 압박감, 친구들은 대학에 합격, 뭐 그렇지도 않죠. 수시 결과가 일단 수능 이후에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니까 수능도 잘 봐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앞에 1, 2, 3번을 적어 놓은 거랑 조금 다른데요. 그럼 얘는 어떤 형태를 뜻하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fx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살짝 바꿔보면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1에 0부터 h까지 이 fx dx라는 식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라지 f h 빼기 라지 f 0이죠. 그리고 h분의 1을 이렇게 써볼까요? 그리고 h를 0으로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값이 지금 뭘 의미하죠? 얘가 뭐였죠 지금? 미분에서 배웠던 라지 f를 미분한 스몰 f에다가 무엇을 대입한 거죠? 0을 대입한 거죠. 요게 f0이죠. 맞습니까? 요게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보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든 간에 얘를 그냥 fx로 둔다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결국 요 x에다 뭘 대입해라? 0을 대입한 거랑 같은 것을 의미한다. 알겠어?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은 이렇게 적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답을 암산하라는 거예요. 암산. 알겠어? 암산. 3입니다. 3. 알겠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정리해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처음 보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게 이제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인데 요것이 결국 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식과 같아서 저 안에 거를 fx로 다 놓았을 때 얘가 f0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봐도 됩니까? 네, 넘겨보겠습니다. 네, 넘겨볼게요. 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는 이제 노골적으로 잘 쓰여져 있습니다. fx를 따로 써놓으셨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x가 1로 갔을 때 얘가 이제 x-1분의 요 라지 f의 x에다가 라지 f의 1을 빼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라지 fx라는 함수에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스몰 f1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스몰 f1이 얼마래요? 저 앞에 있는 거에다 집어넣으면 6 플러스 a인가요?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네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a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얘를 딱 보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이잖아요. 얘가 미분계수랑 관련이 있다. 얘를 이제 인지하고 있으면 저 문제가 굉장히 손쉽게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일단 할 줄 알아야 얘가 응용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정적분으로 활용을 해볼 건데, 이 첫 번째, 이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넓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요 y는 fx라는 곡선이 있는데, 요 x는 a와, 그 다음에 x는 b와,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정적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적분 이퀄 넓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얘를 계산해 보면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 해보면 이 경우에서는 요 그림의 s를 의미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x축 밑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가? y는 fx가. 그러면 요 x는 a부터 x는 b까지 요 부분의 면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를 정적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정적분 해보면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게 음수예요. 그러니까 x축 밑에 있는 곡선을 정적분 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니까 넓이를 의미하게 하려면 여기다 뭐 붙여줘야 돼요? 여기다 뭐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정적분 했을 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게 x는 a, x는 b, x축, 곡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한꺼번에 쓰고 싶으면 뭘 이용하냐면 요 절대값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타내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으로 또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x축이 있는데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y는 fx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a, c,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곡선이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얘를 식으로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 A부터 B까지 절대값 fx를 정적분하면 요 넓이가 나온다. 근데 요 면적을 S1, 요 면적을 S2, S1과 S2를 합한 거를 전체 S라고 한다면 요게 S가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된다. A부터 C까지는 fx를 정적분해주고 C부터 B까지는 fx를 정적분하되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fx를 정적분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식을 잘 보셔야 돼요. 응? 문제에서 이런 거 구하라고 나와요. 문제에서 이 절대값 y를 적분해라. 얘가 의미하는 게 이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fx equal y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y를 정적분하라는 것은 y는 fx라는 곡선이 x는 a와 x는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전부 다 구하여라. 이 말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요 fx라는 곡선이 있고요. 요 gx라는 곡선이 있습니다. 근데 x축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편의상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x축이. 근데 요것을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요 부분의 면적을. 그럼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뭐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거든요. 요 fx라는 곡선이 x는 a와 x는 b로 둘러싸인 x축으로 요 큰 부분의 면적에서 요 작은 부분의 면적을 빼주면 되죠. 그럼 큰 부분의 면적은 뭐였냐면 a부터 b까지 fx dx였고요. 요 작은 부분의 면적은 gx dx예요. 그럼 얘를 이제 빼버리면 적분 구간이 서로 같기 때문에 요 f에서 g를 뺀 거를 정적분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두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그림의 편의상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다고 썼잖아요. 근데 아래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를 빼든 얘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읽어봐 라고 하면 바꿔요? 얘 읽어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하라고? y는 fx랑 y는 gx랑 x는 a랑 x로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알겠어? 이해 가니? 근데 여기 이제 특별한 공식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특별한 공식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요 지금 2차 함수와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2차 함수가 있어요. 요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bx 블라블라 c까지 쓸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알파와 베타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면적을 찾으래요. 그럼 요 부분의 면적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 y를 정적분하면 되는데 절대값을 정적분하면 된다고 했죠?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요 그림에 의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얘를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적분을 할 때 이거 안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이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6분의 요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얘는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얘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뭘 증명을 할 거냐면 자, 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여기가 알파 베타야. 요 y는 ax 제곱 bx 플러스 c다. 얘랑 요 정적분 값을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선의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값을 한번 증명을 해볼 거예요. 이해했죠? 그럼 식으로 어떻게 돼요? 정적분 값 한번 계산해봐. 알파부터 베타까지 ax 제곱 bx 플러스 c를 정적분 해보래요. 오케이?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되죠? 그냥 적분해봐. 3분의 1의 ax 세제곱, 그 다음 2분의 1의 bx 제곱, 그 다음 cx인데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죠. 근데 요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타를 다 집어넣은 그 식에서 알파를 다 집어넣은 식을 빼줘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다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을 거를 빼줄 거기 때문에 동류한끼리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동류한끼리 먼저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얘를 이제 베타 세제곱 빼기 알파 세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 다음 얘는요. 2분의 1 b의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고 얘는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요 주어진 식에서 다 공통인수가 있어요. 공통인수가 뭘까요?
6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예요. 6분의 1의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그럼 얘는 A의 베타 제곱 A 베타라네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고 얘는 뭐가 남죠? 3B의 베타 플러스 알파가 남죠? 여기는 뭐가 남죠? 6C가 남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일단은 나 뭐가 계산이 틀린 게 없죠? 틀린 게 없죠? 그러면은 A 베타 제곱 뭐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틀렸지? 여기가 2A인가요? 예, 여기가 2A죠. 맞죠? 그러면 정리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리되는 게 뭐가 있죠? 뭔가 계산이 틀렸니? 나 잘 모르겠는데. 적분했어. 적분해서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은 거를 빼줄 거야. 일반적인 이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얘를 증명했을 때 저런 형태가 나와야 돼. 그럼 저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 뭔가 다 사라져야 되는데 BC가 왜 안 사라지지? 알파 베타가 두 근이다를 이용해줘야 되나? 이용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해줄게. 이거를 내가 A, B, C로 놨잖아. 그럼 B, C를 다 사라지게 해야 되거든.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주어진 식을 애초에 이렇게 써줄게. 다시 우리가 뭘 증명할 거냐면 여기가 알파 베타야. 얘가 2차 함수야. 그럼 A의 x-알파, x-베타라고 둘 수 있지. 맞아? 이거의 정적분 값을 계산할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 x-베타를 계산해라. 그럼 얘 A는 앞으로 나가고요. 얘를 이제 전개하면 x제곱에 알파 더하기 베타 x에 알파 베타인데 얘를 적분해 줘야 되잖아요.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1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x 여기에 알파랑 베타를 집어넣어서 빼줄 거예요. 근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베타를 전부 다 집어넣은 식에다가 알파를 전부 다 집어넣은 식을 빼줘도 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쓰자? 여기다가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은 거를 먼저 동료끼리 계산한 거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럼 여기다 이제 2분의 1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뭐가 되죠?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니? 그 다음 여기는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 얘를 이제 묶어줘야 돼요. 그럼 얘 뭐로 묶었죠 아까? 얘 아까 뭐로 묶었어요?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묶었습니까? 맞아요? 그럼 여기 남는 식만 불러볼래요? 뭐가 남아요? 2배의 베타 제곱 알파 베타 알파 제곱 여기는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여기는 뭐가 남아요? 6배 알파 베타가 남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남았어요. 여기 2베타 제곱이 빠지니까 2알파 제곱이 빠지니까 그 다음 여기는 2알파 베타 마이너스 6알파 베타 플러스 6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2알파 베타가 남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남았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얘를 또다시 어떻게 써도 돼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를 앞으로 내보내니까 요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2차 함수가 구간의 양끝점을 두근으로 가지는 것의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온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자, 얘랑 여기 나와 있는 식이랑 조금 다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넓이에요. 그럼 넓이는 항상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준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곡선이 x축과 이루는 면적이 아니라 얘는 정적분 값을 얘기한 거고 넓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 갔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한 거냐면 얘는 지금 언제 한 거냐면 이런 경우의 면적을 구할 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 또 뭐도 있냐면 3차 함수일 때도 있어요. 3차 함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조금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특별한 상황이냐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직선과 접해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요 3차 함수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요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뭐 얘도 뭐 식을 세워서 증명할 수 있는데요. 뭐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뭘 배웠냐면 2차 함수가 x축과 이르는 x축과 두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났을 때 그 곡선과 x축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는 이렇게 되고 3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접할 때요. 얘는 접할 때. 접할 때는 그러니까 중근을 하나 가져야 돼요. 접하니까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해했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저 곡선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할 거냐면 그림 먼저 그릴게요. 얘 그림 어떻게 될까요? 뭐 이 정도 그림은 쉽게 그릴 수 있지 않니? 얘는 위로 볼록이고 뭐와 뭘 지나지? 0과 2를 지나지. 맞아? 그럼 내가 2차 함수 두 군이 나와 있어. 요 부분의 면적을 찾으려면 0부터 2까지 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하라는 거잖아? 맞니? 요 계산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3분의 1 x세제곱 그 다음 뭐야? 빨리빨리 불러줄래? 그 다음 뭐야? x제곱이지 0, 2거든. 자,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8에다가 4 되니까 답이 얼마야? 3분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방금 배웠던 면적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럼 면적 공식이 뭐냐면 요 2차 함수가 0이 되는 두 군을 구간의 양끝으로 했을 때 그럼 얘는 뭐가 된다고? 6분의 절대값 a인데 그게 1이죠. 그 다음 2-0의 세제곱하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라는 걸 암산으로 할 수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이 함수가 요 구간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데 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자,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x가 0보다 이하일 때는 x 더하기 3이니까 0일 때 3을 지나고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되는 요런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는 3-3x 제곱이래요. 그러면 0일 때 3이고 그 다음에 얘가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아라.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먼저 찾고 싶거든요. 요 값이 얼마죠, 얘들아?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얼마죠, 현재? 1이죠. 그럼 여기 왼쪽은 삼각형이니까 뭐 적분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돼요. 왼쪽은 뭐가 돼요? 2분의 9죠. 맞아요? 왼쪽은 2분의 9입니다. 그럼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요 3 빼기 3x 제곱을 적분하면 되니까 얘는 3x 빼기 x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계산하시면 여기도 2예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2분의 9랑 2를 더하니까 답이 2분의 13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니? 됐니? 넘겨볼게. 자, 3번은요. 요 곡선과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는데요. 자, 얘도 일단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 인수분해가 됩니까? x 더하기 3이랑 x 빼기로 인수분해가 돼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랑 1이라는 걸 알죠. 근데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0부터 2까지네요.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으라고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정적분 이퀄 넓이는 아니다. 왜냐하면 x축 밑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줘 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0부터 1까지는 뭘 적분해야 돼요? 제가 아니라 요 마이너스를 붙인 얘를 적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그냥 저기 주어진 함수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요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해야 돼요. 요 계산해볼까?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얼마야? x제곱인데 1 집어넣으니까 1이죠. 그 다음 여기는 3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해하죠? 0, 1 집어넣은 겁니다. 자, 얘는요. 3분의 1의 x세제곱에 x제곱에 빼기 3x인데 1, 2를 집어넣어서 빼주면 돼요. 자, 2 집어넣어볼까? 얼마니? 여기만 보고 빨리빨리 대답해줄래?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분의 8 더하기 4 빼기 6이니?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얼마지?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3이니? 얘를 계산해주면 되네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얘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잖아요. 빼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7이 남네요. 얘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게 답이거든요. 요거 계산하면 2고요. 요거 계산해도 2니까 계산하면 4가 남아야겠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갈수록 계산이 많아지죠? 네, 갈수록 계산이 많아지죠. 네, 4번 볼게요. 지울게요. 4번은요. 자, 그림 그렸어요. 이게 y는 2x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을 때는 뭐를 먼저 찾아라? 요 교점을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교점을 찾으려면 이 교점의 x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이 곡선과 이 직선을 뭐예요? 연립해야 되죠. 그럼 연립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랑 2x가 같다고 해야 되거든? 그럼 x제곱 빼기 4x가 0이니? 그럼 x로 묶어버리면 얼마니? 0과 4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4예요. 이해가니? 그럼 얘는 지금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위에 있는 곡선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을 뺀 요 부분의 면적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0부터 4까지 이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구할 때는 위쪽에서 아래쪽을 뺀 거를 적분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고 아래에 있는 거는 4x니까 이거를 뺀 걸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요?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되죠? 불러줄래요? 아니 불러봐 빨리. 왜 이렇게 못 불러? 마이너스 그 다음 뭐야? 3분의 1 x 세제곱 그 다음은 3x 제곱 빼기 2x 제곱이니? 왜 이렇게 했지 나? 이거 계산해서 그냥 x 제곱이라고 하자. 그 다음 여기 0부터 4잖아? 그럼 4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64에다가 16이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48이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16이니? 근데 왜 음수 나오지? 왜 음수 나오지? 여기가 2x인데 왜 4x로 바뀌었니 갑자기? 여기가 2x였잖아. 여기가 4x니까 얘를 적분하면 2x 제곱이 되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16 집어넣으면 32네. 그럼 3분의 얼마야? 96이니까 96에서 64를 빼주면 얼마다? 2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3분의 28. 없는데요? 96에서 64 빼면 얼마죠? 32네요. 32. 이상하게 계산하네요. 나 3분의 32. 그럼 답이 4번이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틀렸을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일단은 좀 더 해볼까요? 한 6번까지만 해볼까요? 자, 5번 보시면, 자, 5번은 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동의 넓이를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략적인 그림이란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그럼 뭐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죠? 그럼 만나는 뭘 찾아라? x좌표를 찾아라. x좌표를 찾으려면 둘이 뭐 해라? 연립해라. 자, 얘랑 그 다음 마이너스 2x제곱 5x 더하기 7 얘네들이 같다고 났어요. 그럼 요게 3x제곱 빼기 6x 빼기 9는 0이니까 3으로 약분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버리면 x 빼기 3하고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요게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니? 그럼 얘네들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으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주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줘야 됩니다. 위쪽이 마이너스가 붙은 곡선이니까. 맞니?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얼마니?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니? 여기까지 됐니?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 이거 맞니? 맞지? 얘 계산하면 된다. 얘 계산해볼게. 얼마야? 마이너스 x 세제곱 3x 제곱에 9x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정적분 해주면 되니까 3 집어넣어버리면 27이 사라져서 27만 남아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버리면 얼마냐면 1 플러스 3 빼기 9가 되죠? 요걸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니까 27에다가 5를 더하면 3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했니? 자, 넘겨볼게요. 자, 6번 보시면 이번에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요 3참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봐봐. 얘도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일단 x로 묶어봤거든. 그럼 여기가 x제곱에 마이너스 a 더하기 x에 플러스 2a이니? 그럼 요게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니? 그럼 요 3참수가 x축과 이루는 값이 0이랑 근데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네요. 근데 요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그랬다는 것은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a 값이 왠지 뭘 것 같아요? 왠지 4일 것 같죠? 근데 확신이 있어요? 4일 것 같은데 4일 거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답은 4입니다. 답은 4인데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딱 2배다라고 해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게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무조건 4라고 하면 안 돼.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2까지 잘 봐. 요 함수를 그냥 y라고 놨어. 이게 여기 있는 면적이지. 여기 있는 면적은 어떻게 돼? 2부터 a까지 마이너스 y를 해주는 거지. 됐어?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겨봐. 0부터 2까지 y를 적분한 거랑 2부터 a까지 y를 적분한 거 했을 때 0이지. 그럼 0부터 2랑 2부터 a니까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a까지 요 y, 요 x 세제곱 빼기 a 더하기 2x 제곱 그 다음에 2ax를 정적분한 게 0이라는 걸 이용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어떤 거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됐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이 두 부분의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0부터 a까지 정적분했을 때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풀으라는 얘기야. 알겠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거야. 0부터 a까지 y를 정적분했더니 이게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풀어라 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그럼 얘를 계산해 볼게. 얘 계산하면 얼마지? 4분의 1의 x 4제곱에 3분의 1의 a 더하기 2의 x 세제곱에 여긴 얼마지? ax 제곱이니? 그럼 0부터 a까지니까 a 집어넣어 볼까요? 4분의 1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의 a 세제곱에 a 플러스 2의 a 세제곱은 빵. 그럼 뭐로 날려? a 세제곱으로 나누고 그 다음 12를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 뭐가 남아? 3a 남니? 여기는 4배 a 더하기 2 남니? 12를 곱했다고 했니? 그럼 얘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4가 0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a가 4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